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하나입니다. 애플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오르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하나입니다. 지난주 애플은 엄청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김없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페이스북과 구글같이 주가가 힘있게 올랐던 다른 빅테크 기업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라 월가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그리고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자들의 CNBC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애플의 주가가 다른 빅테크 기업이 오를 때도 도통 오르지 않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애플의 실적이 얼만큼 좋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애플의 2021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99조 4,723억 원을 기록하며 애플의 분기별 매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한 규모이며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15.8% 높았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한 비중은 53.5%로 아이폰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개 실적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아이패드의 매출은 79% 증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왜 애플의 주가가 54%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투자한 기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다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파르게 올랐다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21선이나 61선 같은 안정권에 가려고 하는 것인지 최근 1년간 주가는 몇 % 상승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상승하기만 하는 주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주가는 늘 다가올 호재와 악재를 미리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곧 다가올 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애플에게 어떤 악재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나온 실적 발표가 어떤 이벤트로 인한 일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매출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이후에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모멘텀과 성장력이 존재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애플의 주가는 2020년부터 8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부터 15일 정도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2주 동안 쉬지 않고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은 여기서 이미 선 반영된 게 아닌가 합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실적에도 선 반영된 상승률이 고작 그 정도냐? 라고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애플은 지난해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상승하려면 애플에게는 단지 물건을 잘 팔았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엄청난 호재성 뉴스나 일명 대박 사건이 일어나야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조시 브라운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Revenue up 54% year over year. And just, look, I got to admit, I did not see this reaction in the market coming from this report. Apple is now negative. I'm surprised by this reaction. The stock has added almost $1.5 trillion in market cap over the last 24 months. Okay, so then that's it. I'm at a loss for what. I guess I'm trying to understand what more, how much more. It's 35 times earnings. It's added more in market cap than almost any other publicly traded company has in total market cap in the last 2 years, because people understand that things have been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for Apple. So sometimes great news comes out, you get a lackluster reaction because everyone has already been bidding up the stock in advance of that news. I wish there were a more exciting and interesting explanation. People have made a ton of money in this stock expecting great results. Great results have now rewarded those investments that had already been made, and now stock investors say, okay,
What's next? That's 네, 좌씨답게 대단히 황당해하며 대답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야 합니까? I'm at a loss. 네, 이 매출을 기대하고 예전부터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결과로 지난해 동안 미리 수익을 얻은 것이지 며칠 전, 몇 주 전, 몇 달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애플이 넘어야 할 다가올 악재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에 있어 큰 악재는 애플도 비껴가지 못한 반도체 칩 품귀 현상입니다. 네, 팀 쿡 역시 하반기에 아이패드와 맥은 공급 문제가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당장 2분기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반도체 칩 부족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애플은 준비성과 위험 대비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왔지만 결국 애플도 반도체 칩 부족 현상에 매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의 금리 상승 발언으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관련 연준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기술주들의 파도 타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애플의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언급드린 이 반도체 칩 부족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는 애플뿐 아니라 거의 모든 기술주에 해당되는 일시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애플이 뭘 잘못했다거나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공통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의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떤 이벤트로 인한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이벤트라 함은 코로나겠죠. 버른스틴의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나기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좌씨나 애플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애플의 주가가 부진하거나 애플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늘 애플은 탄탄하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다 일시적인 일이다. 이런 애티튜드인 경우가 많지만 토니 사코나기는 그냥 딱 그 상황만을 지켜보면서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애플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관한 견해가 어떻게 보면 좀 네게티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분이 한 이야기들이 거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맨날 1등 하던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하다가 좀 성적이 부진해요. 그럼 주변에서 뭐 어떻게 1등만 하냐 그럴 수도 있지.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지. 좀 냅둬라.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면 토니 사코나키는 구체적으로 얘가 잠을 한 3시간 못 잤어. 얘가 집에 이런 일이 사실 있어. 얘가 시험 보기 전에 굉장히 배가 고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굳이 왜 공부를 못했는지 꼬집어내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주가가 오르지 못할 때는 이분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ure. No, you're absolutely right. It was a fantastic quarter on every single dimension. But we do think that Apple is benefiting from consumer spending shifts due to the pandemic. Consumers were not going to restaurants. They weren't traveling. They were staying at home and working at home and learning from home. And that's Apple's sweet spot. They sold a lot more iPads and Macs because of that. Consumers downloaded more apps because of that. They had more money to spend on on the highest priced iPhones, and all of those showed up in the quarter. I just think those spending shifts might change over the next, 3 to 6 quarters as the economy opens up and people start going out to dinner and have disposable income to go on holidays, and Apple will then face really, really tough compares and probably not the same level of demand. And that's the big question. That's why the stock isn't really doing anything, despite big earnings revisions, is it was almost too good. And it sets up tough comps. And I think because of the secular spending shift, I'm not so sure there's going to be as many people lining up to buy all these products a year from now. 네, 애플의 이번 매출은 현실과 좀 동떨어질 만큼 과하게 좋았다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어느 정도 성장 속도에 맞춰서 매출이 증가한 것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와, 매출이 너무 잘 나왔어. 이게 아닌 매출이 너무 잘 나왔는데? 이런 느낌? 네, 그렇다면 이번에 페이스북과 구글도 정말 우수한 성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렇다면
왜 애플만 소외되는 걸까요? 그 이유 또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를 유입하고 시청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이 광고 생태계가 훨씬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구글은 광고를 내보내는 데 있어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방식 또한 발전했기에 원래 광고로부터 수익을 얻는 빅테크 기업들은 경제가 다시 오픈하는 것과 아무런 영향 없이 그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지만 광고 수익 베이스가 아닌 애플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관건은 과연 이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전된 영역이 지속될 수 있느냐인데 페이스북과 구글은 앞으로도 광고 매출은 지속될 수 있으며 애플보다 훨씬 낮은 PER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애플은 광고가 아닌 콘텐츠 소비보다는 제품 소비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소비자들의 소비 추세가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토니는 코로나, 매출, 소비자의 습성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애플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아이패드의 매출이 78% 이상 상승했다는 점을 보면 집에서 수업을 듣거나 근무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능했지 않아 싶어요. 만약 다음 분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매출 상승률을 보여준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아마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애플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 애플이 잘하고 있는 브라이트 사이드가 가려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 나자리안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cott, they've just started more aggressively pushing ads in the App Store. So when those of us who have already downloaded the new operating system sit there looking in the App Store, it's got an ad before you get to what you searched for. It's got the ad running there on the top for whatever app they might want to push. Let me ask you this. That's going to be billions of dollars. Let me ask you this. You nervous? Are you nervous? Nope. Not even a little bit, Scott. Not even a little bit. I mean, I think that the new chips, they already have their M1 chip. They've been moving away from AMD and Intel and producing their own. We've talked about that ad nauseum. Well, the new chip, the M2, if you want to call it that, we're not sure what Apple will end up calling it, but that is going to be a game changer yet again, because it's a combination with these chips of getting things to run fast and not draw too much power. Okay. Right now, everybody's got chips that will run fast, but then they draw a lot of power. Is this new chip going to be some sort of game changer in that regard, Scott? 네, 이렇게 애플의 기술력 그리고 페이스북과 구글의 매출원인 광고 수익을 애플도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광고 수익이 정말 중요한데요. 광고 수익은 애플의 서비스 수익과 연관되어 있죠. 애플 하면 애플의 제품이 먼저 생각나지만 이제 애플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물론 아이패드와 아이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애플의 서비스 수익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애플의 서비스 수익은 169억 달러로 컨센서스 예상치를 7.6% 상회했습니다. 서비스 영역의 수익은 역대 애플의 최고 기록이며 1년 전 대비 26.6% 증가한 수치입니다. 애플의 서비스 수익 개선은 앞으로 애플의 사업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월가에서도 애플의 서비스 수익 증가를 매우 중요한 소식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서비스 수익은 매출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 추세 또한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애플의 제품 수익은 업계의 시즈널 트렌드에 따라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 증가도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이죠. 이번에 나온 아이폰과 아이맥이 매출이 잘 나올 것인지, 신제품의 반응은 좋은지, 선물을 많이 하는 4분기 외에도 제품이 잘 팔릴 것인지에 관해 늘 마음을 졸여야 하는 부분이 제품 판매가 주 사업인 기업들에게는 늘 있는 부분입니다.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서비스 매출의 마진율이 제품을 판매할 때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애플의 서비스 분야의 마진율은 무려 70.1%였습니다. 반면 제품 부분의 총 마진은 36.1%였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다각화되고 광고 또한 많이 유입된다면 이를 통해 애플은 지금보다 더 예상 가능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마진율에 따라 더 큰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 토니의 주장대로라면 코로나 때문에 어플도 더 많이 다운받았고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또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의 서비스 수익 증가율 또한 면밀히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양한 시각을 통해 애플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 주로 이 주식이 좋아요, 이 주식이 나빠요가 아닌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애플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유나나였습니다.